문제다른 신의 손님입니다. 2024년 2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요. 이번에 나와 있네요.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 임금 가설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62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3번, 4번은 모두 생산성 향상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1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아니죠. 1번이 틀렸네요. 63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단념했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구직활동 포기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실업자 수 감소하고 실업률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직활동 포기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고 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겠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1번 답이네요. 64번에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1번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1일 때, 즉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임금을 높이 인상해도 고용량 감소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65번 다음은 1차 노동시장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노동시장은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진 기회가 평등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고임금이 주어지는 시장이 바로 1차 노동시장이에요.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대신 가설이 뭐냐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직업 간의 이동은 절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콕 집어 해서 참고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66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최저임금제는 임금 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 아까도 64번에서 했었죠. 임금이 인상될 때 비탄력적일수록 고용 감소가 적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경우, 즉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번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된 이유는요. 4번이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67번에 4번으로 답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68번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69번. 연 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임금 체계 중에서 연 공급은요, 연령이나 근속, 학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공급,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금도 많이 주고 하면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 단점으로는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해요. 고인물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세 번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효과가 높아진다. 1, 3번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4번에 인건비 부담의 감소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 공급의 장점과 단점을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70번. 다음 중에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보기 내용 좋으네요.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그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니까 임금이 인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자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지지 않은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가겠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비조직 부문에서는 노동 공급이 과잉으로 공급되어지니까 임금이 하락한다. 바로 이 뜻이에요. 1번 내용 중요해요. 파급 효과에 대한 정의예요. 2번에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즉 노동조합이 조직될까, 잠재적인 조직 위협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을까 하는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다라고 했는데, 이거 파급 효과가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조직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고용주가 미리 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쫄아갖고 이 효과를 우리는 위협 효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되고요. 4번에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 효과를 가진다. 전부 좋은 보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이 틀렸네요. 71번. 조합은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샵 제도는 바로 클로즈드 샵 제도예요. 4번이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콕 집어 해설에 샵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1차에서는요. 71번.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해고자는 실업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해고자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실업자가 돼요. 그런데 해고자가 취업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즉 구직 포기자가 돼버리면 이 구직 포기자는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에 그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고자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구직 포기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취업 대기자는 당연히 취업자겠죠. 그리고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었어요. 2번이 벌써 틀렸네요. 3번에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4번에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 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73번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1번의 마찰적 실업에 해당되겠네요. 74번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거. 기업번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를 유발시키죠. 두 번째, 보상적 격차.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디귿,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도 발생하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지금 우리 74번의 임금 격차의 원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인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와 비경쟁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두 가지를 나눠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2차 실기에서 경쟁적 요인으로 인한 임금 격차 2차 실기에 출제된 바 있었네요. 75번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좌하향으로 그려지게 됐죠.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좌하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 곡선에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건 노동 수요가 아니라 노동 수요량이에요. 노동 수요량이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인데, 이 노동 수요량의 이동은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노동 수요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가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고요. 1번의 임금의 변화에 따른 이동은 곡선상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해당되지 않겠네요. 76번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실업급여라는 것은요, 일단 실업자이지만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업급여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일단은 실업자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실업자는 취업자와 더불어서 경제활동 인구니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킨다, 이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실업자가 구직활동 열심히 했지만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3번이 바로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77번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조적 실업이잖아요. 2번, 3번, 4번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에 해당되어지고요. 1번에 경기 활성화라는 이런 것은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에요. 콕 집어 해설해 보시면 구조적 실업이 무엇이고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2차에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78번에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수요의 탄력성, 다시 말해서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2차 실기는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아예 1차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바로 임금의 변화율 2차 쓸 때 반드시 이렇게 부호도 쓰셔야 해요.
쓰셔야 돼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수식을 쓰면 되는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원래 임금이 지금 10,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분의 이렇게 만분의 변화된 임금이니까 12,000원 마이너스 10,000원이요. 이렇게 하고 원래의 고용량이 120명이었으니까요. 120분의 108 마이너스 120. 물론 곱하기 변화율이 곱하기 100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0배은 물론 약분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절대값 계산해 보면 10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는 의미 없죠.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0.5로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계산까지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정답 2번이네요. 79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역시 2차 실기 여러 차례 나왔네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관습, 현장훈련, 숙련의 특수성 해서 1, 2, 4번 맞고요. 3번의 임금 수준은 해당되지 않아요. 3번이 틀렸어요. 79번도 한번 잘 봐주세요. 80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 즉 MPL이 10이고요. 생산물 가격인 P가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즉 W가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오는 것은 2차 실기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에요. 어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시점은요, 한계 생산물 가치 BMPL이 시장 임금률인 W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BMPL 한계 생산물 가치는요, 바로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해 보면요, 가격이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이고요. 그리고 MPL이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시장 임금률이 4,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지금 좌변에서는 5,000원이 나오죠.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우변을 더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 임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본처럼 개별 임금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3번에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라는 것이 답이 돼야 되겠죠. 2차 실기도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